벤치행을 자처한 러셀 웨스트브룩의 희생전신과 제임스 하든의 극적인 위닝 3점으로 드디어 연패에서 벗어난 클리퍼스. 그동안 까먹은 승수를 복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긴 하나 어쨌든 승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던 경기였는데요. 이제는 연승을 달려야 하는 그들이 샌안토니오 원정을 떠났습니다. 경험 부족을 드러내며 어느덧 최하위로 떨어진 샌안토니오였기에 LA 클리퍼스에게 꽤나 유리해 보인 경기. 시작 1분도 되지 않아 변수가 등장하는데요. 폴 조지를 수비하던 웬반야마가 파울 중에 그의 눈을 찌른 겁니다. 고통을 호소한 폴 조지는 일단 벤치로 들어가고 말았죠.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수 있는 상황. 이 틈에 샌안토니오는 웬반야마의 점퍼로 첫 득점을 올렸지만 클리퍼스는 빠른 응수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하든은 농구도사의 면모를 과시하며 웬반야마에게 한 수 가르칩니다. 물론 웬반야마가 이대로 물러날 선수는 아니었고 그는 하든에게 2번 당하지 않으며 멋진 블록을 안겨준 데 이어 또 하나의 점퍼를 추가하며 공수에서 제 역할을 했지만 클리퍼스는 빠르게 코트로 복귀한 폴 조지와 레너드의 백투백 3점을 보태며 리드를 가져옵니다. 이 와중에 샌안토니오의 과거 스타 레너드는 샌안토니오의 미래에 웬반야마를 적절히 제어했고 하든과 주바치의 호흡은 지난 경기에 이어 좋아 보였죠. 타임 이후에도 두 팀 선수들의 기량 차이는 드러나는데요. 샌안토니오 원정만 가면 신나는 레너드의 점퍼에 이어 최근 팀에 합류한 타이스의 속공 득점으로 격차를 벌리는 클리퍼스. 이 장면은 웨스트브룩 특유의 템포 푸시가 만든 득점이었죠. 또한 타이스는 주바치에 비해 투맨 게임에 특화된 선수였고 그는 메이드는 되지 않았으나 하든과 좋은 호흡을 보여줍니다. 이후에도 하든은 수비를 찢은 뒤 레너드의 3점 찬스를 살리더니 Zags is way down the lane, finds an open Tice. What a feed by James Harden. 이번엔 기가 막힌 바운드 패스로 5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이름값에 비해 득점력이 부족했던 클리퍼스는 달라 보였고 그 중심에는 농구 도사로 돌아온 제임스 하든이 있었죠. 한편 하든이 빠진 2쿼터 초반을 웨스트브룩에게 맡긴 클리퍼스. 그는 화끈한 돌파로 자유투를 얻어낸 데 이어 트레 존스와의 매치업 우위를 활용하며 제 몫을 하는데요. 물론 샌안토니오가 이대로 밀리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트레 존스는 깔끔한 킥아웃 패스는 물론 플로터까지 올려놓으며 팀의 추격을 이끌었고 그의 속공 전개는 웬반야마의 트랜지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득점 공방전은 클리퍼스가 내심 바라던 일. 벤치 구간에서 노먼 파웰과 폴 조지가 있는 건 사기 수준이었고 두 선수가 3점을 하나씩 터뜨린 클리퍼스는 아직까지 큰 위기 없이 리드를 사수하고 있었죠. 농구 월드컵 우승 출신 다니엘 타이스의 기대 이상 활약으로 한때 11점 차까지 달아나는데 성공한 클리퍼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에너지만큼은 넘치는 샌안토니오는 얕은 한주와 별개로 공격 리바를 연이어 건져 올렸고 이 무렵 켈든 존슨이 침묵에서 벗어난 홈팀은 크게 벌어졌던 간격을 7점으로 좁히는 데 성공합니다. 타임 이후에도 꺾이지 않는 샌안토니오의 추격전. 그러자 휴식을 끝낸 제임스 하든이 코너에서 3점을 터뜨리며 클리퍼스는 스타 군단의 위험을 곧바로 과시했고 제임스 하든은 상대의 허술한 수비를 계속 파고들면서 전반전은 클리퍼스의 11점 우세로 종료됩니다. 쿼터 중반부터 나온 샌안토니오의 추격은 나름 훌륭했지만 그렇다고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선수들의 활약으로 흐름을 주도한 클리퍼스는 내심 3쿼터의 승부를 결정짓고 싶었는데요. 소엔의 부담스러운 수비를 무력화시킨 레너드의 점퍼. 반면 트레 존스가 빠진 홈팀의 공격은 역시 어지러웠고 큰 존재감이 없던 웬반야마도 득점 공헌을 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그들을 지탱해준 요소는 여전한 세컨 찬스 득점. 일단 샌안토니오의 1차 과제는 10점 차 이내로 좁히는 것이었죠. 하지만 빅맨을 살리는 하든의 패스 게임은 역시 명불허전이었고 메이드는 되지 않더라도 그의 패스는 자유투를 만들어냅니다. 추격하는 팀에게 절실한 외곽 지원은 시원치 않았고 웬반야마가 시도한 회심의 점퍼가 림을 빗나간 반면 레너드는 깔끔한 페이크로 그를 벗겨낸 뒤 파울을 얻어내었죠. 역시 짬의 차이가 이런 장면에서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레너드의 엄청난 패스 센스. 하든의 플레이를 연상시키는 레너드의 노루 패스였네요. 호흡이 맞아가는 클리퍼스의 경기력이 점점 무서워집니다. 하필 레너드가 코트를 장악하자 분통 터진 샌안토니오는 레너드에게 더블팀을 들어갔으나 이는 하든의 3점으로 연결됩니다. 득점할 선수가 풍부한 클리퍼스의 위험이 느껴지는 순간
홈팀은 턴오버까지 속출하며 점점 무너져갔고 You reading up at night about the cup. Lob it inside to Leonard, twisting and turning, counted on a foul, and send him to the line for the old-fashioned three-point play. 하든의 자로 잰 듯한 아울렛 패스는 레너드의 엔드원을 만듭니다. 이런 패스를 연결한 하든이나 마무리한 레너드나 놀랍네요. 후반 마진이 마이너스 10.8점으로 꼴찌인 샌안토니오는 기록을 증명했고 갑자기 기어를 올린 레너드는 연속 득점을 몰아칩니다. 여기에 여유있는 노룩 패스로 팀을 지휘하는 제임스 하든, 클리퍼스의 수많은 농구도사들이 영건들을 초토화시키네요. 다만 샌안토니오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의 공격 리바운드는 위력적이었고 다시 투입된 웬반야마는 미드레인지 점퍼를 성공시킨 데 이어 웨스트브룩의 저돌적인 돌파를 완벽히 블록해냈죠. 오늘도 수비에서는 하이라이트를 찍어내는 웬반야마. 그러나 한창 홈팀의 추격 흐름이 거셌던 쿼터 막판, 샌안토니오는 뼈아픈 턴오버를 범하며 포지션을 날렸고 이를 놓치지 않은 클리퍼스는 파웰의 3점으로 달아납니다. 한 차례 위기를 넘기며 14점차 리드를 지킨 클리퍼스. 이 무렵 하든의 기록은 13점 10어시 0턴오버였습니다. 이제 클리퍼스의 남은 과제는 가비지 게임을 만드는 것. 4쿼터 초반 구간을 책임진 선수는 폴 조지였고 그는 폭풍 7득점을 몰아치며 팀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레너드와 하든에 약간 묻혔지만 그도 어느새 21점을 기록했죠. 몇 번의 수비를 제외하고 활약이 없던 웬반야마는 벤치로 들어갔고 주바치보다 더 좋은 모습을 과시하던 타이스도 커닝 덩크를 터뜨립니다. 이런 장면이 반복된다면 그의 선발 진입 가능성도 있겠네요. 역시 월드컵 우승팀 주전 센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승기를 굳힌 클리퍼스는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2쿼터에 이어 조지와 파웰이 뛰는 벤치 구간은 위력적이었고 켈든 존슨의 뒤늦은 득점 지연은 승부를 되돌리기 역부족이었죠.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경기를 보는 카와이 레너드. 이후 남은 시간은 사실상 스탯 세탁 타임이었습니다. 조기 퇴근을 의식한 폴 조지는 득점 정립을 이어갔고 갑자기 많은 출전 시간을 확보한 타이스도 활약을 유지하며 백업 센터가 부족한 클리퍼스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종료 4분 전 나온 폴 조지의 3점은 승리를 자축하는 장면이었고 그렇게 경기는 일찌감치 클리퍼스의 대승으로 마무리됩니다. 비록 상대인 샌안토니오가 최하위권 팀인 걸 감안해야겠지만 클리퍼스의 오늘 승리가 의미있던 이유는 아이솔레이션에 의한 득점만 내세우지 않고 패스게임을 통한 만드는 득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으로서의 강함을 보여준 클리퍼스. 반면 웬반야마를 비롯한 샌안토니오 선수들은 경험 부족과 기량 차이를 여실히 드러내며 완패를 당했죠. 이날만큼은 클리퍼스가 원했던 고점이 어느정도 나온 하루였습니다.